자, 이제 이러들 나시고 좀만 더 힘내봅시다. 네. 오늘의 수투가 끝나면 밥 먹어요. 오늘 점심 뭐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동이랑 돈가스. 아, 돈가스랑 우동. 내가 돈가스를 참 좋아하는데 열 건 그닥 해. 아이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던 거 뒤에 문제를 몇 개 좀 더 보고 3개 정도를 더 볼 거예요.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활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7페이지) 1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계수, 평균변화율, 도함수의 활용. 네. 요렇게 해서 활용에서는 접선에 관련된 내용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접점. 접점이라는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접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얘가 숫자로 주어졌으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 얘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같은 말로 쓰이는 거. 미분계수. 말이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의미를 갖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말로도 썼고 이게 나중에 가면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뒤에 가면 오늘 배울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저 세 가지가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얘를 알아두는 이유는 계산하려면 우리가 미분계수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법, 그 다음에 도함수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빨리 구하는 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fx가 x는 1로 갈 때 x-1분의 fx는 2를 만족한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얘는 수렴을 해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한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쟤는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속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f1이 0이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0 요렇게 1이에요. 1 요렇게 쓸 수 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f'1이라고 했어요. 그 값이 얼마야? 2야 라고 해서 총 저 식을 하나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됐죠? 천천히 보세요. 자, 그래프 위에 x좌표가 1인 점. x좌표가 1인 점은 우리가 표시를 하면 1,f1이고 f1이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1,0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의 뭘 찾는 거야? 접선. 접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거 알려줬어요. 기억나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기울기. 한 점은 얘를 지나는 거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 접선의 기울기인 거. 요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F'1인 거고 그게 2다. 그럼 기울기가 2고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2x-2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69페이지 네, 필수 기출 2번이에요. 자, 요거 볼 건데 그림으로 먼저 상황을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프가 있고 0,4라는 걸 잘 보니까 x에 0 대입하면 4가 안 나와요. 그 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뭐야? 접선을 그어. 그럼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또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렇게 한참 내려가면 이렇게 생겨서 접선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접선이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구나.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접선이라는 게 꼭 3개가 나오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접선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찾을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알았어. 자, 쟤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접점을 만들어야 돼요. 접점.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접점이 어디야? 못 찾아. 그냥 문자로 둬야 돼요. 문자로 t, ft 이렇게 둡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 거야. 그래서 f't라고 하나 만들어놔요. 이게 접점이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y는 f't x-t 플러스 ft 요렇게 어떤 한 점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 y는 f't 3x 제곱 마이너스 1 아이고 x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3t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뭐냐면 그냥 미분에서 t 넣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접선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한 애야? 0,4에서 출발한 애야. 그 말은 0,4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대입합니다. 4는 마이너스 t 곱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정리해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얘랑 같이 없어지고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질 거고 플러스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된다. t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나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 하나 나왔어.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오지. 인수분해 할 줄 알죠?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t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우리가 고1 때 그렇게 많이 배웠던 오메가가 두 개가 나옵니다. 걔네는 허근이에요. 그걸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에 표시가 안 돼. 그 말은, 요렇게 0이 되게 만드는 t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인즉슨, 저기, 계산 잘못했니? 여기 4가 넘어온 거예요.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만이 근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0,4에서 접선을 그으면 마이너스 1, 얼마 여기에서만 접선이 생기고 그 밖에는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t값은 어디 갔어? t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입합니다. 그대로 갖다 대입해요. 그러면 y는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y는 2x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지? 네, y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 72페이지에 1번 잠깐 볼게요. 될 수 있으면 나오는 내용을 좀 골고루 보려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문제는 어떤 문제구나 라는 것만 우선 알아주세요. 얘는 두 곡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fx랑 gx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1,0을 지나요. 둘 다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 서로 접한답니다.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3차식이야.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 점에서 접한데 여기가 1일 때야. 여기가 1일 때 여기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접하는 접선을 그으면 공통접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한테도 접선, 나한테도 접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봐도 알겠지만 F1은 0 나와야 되고 G의 1도 0이 나와야 되고 한 가지 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접선이 똑같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같아져요. 그래서 F'1은 G'1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연립이에요. 연립.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2a-b 나오고 얘가 0인 거고 아이고 더하기 1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 g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f'x 에다가 1 넣을 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a g'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게 서로 같대요. 1 집어넣으면 3-2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b 아이고 얘가 갑자기 왜 마이너스 그랬지? 플러스예요. 플러스. 네,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a-b는 마이너스 3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2a-b는 마이너스 1이야. 이제 연립하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a는 2가 나오고요. a가 2야. 어디 갔어? 네. a가 2면 b는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오겠지? a가 2, b가 5. b가 5야.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나와야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A, B, C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평소에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문제를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아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개념을 몰라서 이걸 못 풀까? 아니에요. 계산을 못해서 못 풀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얘가 요구하는 게 뭐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걔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데 어려운 문제부터 하면 똑같이 답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좀 쉬운 걸로 하세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문 좀 열게요. 이거 히터 지금 계속 나오는 거니? 아닌데. 조금 쉬운 문제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진도를 또 나가봅시다. 이건 교재마다 달라요. 어떤 교재는 도함수의 활용이 1하고 2까지밖에 없는 것도 있고 1, 2, 3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어차피 그냥 도함수,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됐어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증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옆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감소라고 불러요. 근데 증가하는 애들 중에 점을 하나 아무거나 찍어요. 아무거나 찍고 접선을 그어봅니다. 또 아무거나 찍고 접선을 그어봐요. 뭐를 찍든지 간에 접선이 만들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봐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기울기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그 말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쪽에서 보면 접선을 하나 그어보면 계속 다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서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구간에 속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f'x가 반대로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구간.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꿔서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지.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저 등호가 의미하는 건 뒤에 가서 볼 거지만 극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구간에 극값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더라도 0이 되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상 이렇다는 거야. 마찬가지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요.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역시나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얘네들의 차이는 등호가 없냐 있냐의 차이인데 등호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f'x가 0일 때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증가에 포함되는지 감소에 포함되는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등호가 없는 거고 얘는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다 넣는 거예요.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x세제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y는 x세제곱. 얘는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0을 하면 뭐야? 0이야. 그럼 얘는 0이긴 하지만 일순간이라는 소리예요. 딱 그 한순간에만 0이 나오고 앞뒤로는 이 앞은 0보단 약간 작은 거고 이 뒤는 0보단 약간 큰 거야. 그럼 올라가는 중간에 걸리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얘네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증가 감소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면 증가, 미분계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이라는 걸 할 때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생겨야 되는지를 잘 감안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떠올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2 때 수투 처음 배우면 뭘 해요? 증감표라는 걸 그립니다. 기억나요? 증감표? 안 나요? 안 알려주세요? 교과서에도 있을 텐데. 증감표라고 해서 x값이 얼마고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 fx는 얼마가 되는지 뭐 이렇게 따져서 뭐 여기 얼마일 때는 양수 뭐 얼마일 때는 0이 되고 얼마일 때는 음수가 된다. 이 말은 증가하다 멈췄다 감소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요. 올라가다가 멈춰 있고 내려가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B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구간으로 나눠져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0이 되는 애 기준으로 앞뒤로 나눕니다. 여기가 C인 거예요, C. 그래서 C인 걸 기준으로 해서 앞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 이렇게 해서 증감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파악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능엔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빠르게 떠올려 봐야 돼요. 알겠죠? 최대한 머릿속에 빠르게 떠올려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게 극대 극소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증가하는 거 아니면 감소하는 거 말고는 똑같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변하지 않는 애는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 어떤 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증가하다가 탁 멈추고 바로 감소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 이런 부분을 극소라고 불러요.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건 올라가다 내려가는 요 지점. 여기가 극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가 극소. 다른 말로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됐죠? 한 가지 특이한 건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얘도 뭐야? 극대예요. 자, 이걸 우리가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꺾여 있는 점을 첨점이라고 하는데 첨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가 달라요. 부호가 반대인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한값이 없어. 그 말은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극대극소라는 말은 반드시 미분 계수랑 연결지어야 되냐?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프만 보고 올라가다 내려갔네? 그럼 거기가 극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마찬가지 극소도 똑같고, 자, 가다가 변함없이 가다가 내려가요. 그럼 여기가 극대일까? 일단 둘 다 아니에요. 이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고 이 구간도 다 아니에요. 극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극점이라고 하는 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돼요. 내 말이 이해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극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극대와 극소가 있고 그걸 이제 그래프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걔네들 파악하는 용도로 극대 극소를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79페이지예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 자, 지금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봅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한대요. 아까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증가해. 그러면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X를 구해봤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떠올려 보자, 얘를. 2차 함수 그래프는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인데 아래로 볼록이겠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럼 요렇게 생긴 거와 요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어떤 x가 들어가도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생기는 성립합니다. 만족하죠? 요것도 만족을 해요. 0이 될지언정 0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성립해요. 얘는 안 돼. 0보다 작아지는 애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다시 x축하고의 교점을 잘 보면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는 없어요. 이거 뭘로 따져요? 판별식으로 따지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얘네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도 되고 0이 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판별식을 이제 계산해서 A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 16A제곱 마이너스 9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16 나오나? 아닌데? 6으로 나누면 6 나오나? 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할 줄 알죠? 네. A 값은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6이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서 얘를 한번 보세요. 3차 함수가 있는데 A하고 B 사이에서는 감소를 한대요. 80페이지 1번입니다. A하고 B 사이에서 감소를 한대.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떠올려 보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일반적으로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알겠지? 그럼 A하고 B가 어디 있어야 되냐? 감소하고 감소하는 요 사이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B가 되거나 더 좁을 수도 있고 약간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A가 어디고 B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B-A라고 하면 얘네들의 간격이 나옵니다. 그럼 간격을 넓힐 수 있는 최대한으로 넓혀봐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극점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극점까지 요 사이 거리가 가장 넓겠다. 그럼 여기 있는 극값과 여기 있는 극값 이 두 가지가 A, B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찾아봐요. F'X부터 해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묶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3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얘를 굳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됐어요? 얘 그래프를 볼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깁니다. 됐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y는 f'x야. 잘 봐. x축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작은 거야. 맞아요? 작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값. 함수값이 x축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요 사이, 요 밑으로 내려간 요 범위 안에서는 f'x가 음수라는 얘기가 되네. 그죠? 그리고 0보다 커지는 이 바깥쪽,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5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극대극소할 때 f'x가 0이라는 얘기는 뺐어요, 일부러. 극대극소라는 정의를 먼저 알고 이렇게 돼서 0이 될 때를 찾는구나 라는 걸 알고 찾아야지 극대 찾으래 그냥 무작정 미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면 가장 넓은 범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최대값은 8 나오겠네요. 네. 다음 82페이지. 요게 살짝 길어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극대값이 27분의 7이래요. 다항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애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걔가 실제로 극값을 갖는 건지 아니면 증가하는 데 포함된 건지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해요. 알겠죠? 여기서 극대가 27분의 7이래요. 그럼 미분을 해보자.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 2a제곱 이렇게 돼요.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6 곱하기 근데 이거 82쪽 맞니? 네. 자, 6 곱하기 x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 요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a일 때랑 얼마야? 2a일 때 x가 그때가 극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2차 함수로 그려보면 이 앞에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여기가 2a가 나와요. 마이너스 a 근처에서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증가하다 감소로 바뀐다는 소리고 마찬가지 2a 근처에서도 감소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할 거란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요때가 증가하다 감소니까 극대. 요때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 됐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니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a야. 극대값이 얼마? 27분의 7이래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27분의 7이란 소리예요. 요거 이해됐죠? 그럼 그냥 넣어봐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갖다 넣어야 돼요. 요걸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a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계산 7a의 세제곱이 27분의 7이야. 따라서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a가 3분의 1이래. 이제 갖다 넣으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이렇게 돼요. x에다 3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별거 없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1번. 자,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 극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3차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일 때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 말은 뭐냐?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된다. 됐습니까? 이걸 갖고 식 세워서 이제 찾는 거예요. 얘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봅시다.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좀 빠르게 가봅시다. 그럼 얘는 인수정리에 의하면 맞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돼요? 인수정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x 플러스 1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0 되니까 x 마이너스 3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그냥 앞에 3을 써준 거고요. 됐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다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해서 a는 3,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9야. 그럼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네? 맞아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때 어디 갔어? 극대값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8 나옵니다. 8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내용이에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중요한 건 요 스텝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식 만들기. 바꿔 얘기하면 함수 만드는 거예요. 뭘 x로 둘 건지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냥 x로 둬야 되는 건 변화를 줄 수 있는 애가 그냥 x가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함수값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 돼요. 말이야 쉽지. 실제로 겪어보면 문제에서 뭘 x로 두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깜깜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고 나머지는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냐? 두 번째, 구간의 양끝값. 구간의 양끝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해봐요.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자, 구간이 있고 그 사이에 극대든 극소든 뭐라도 있으면 다 찾아봅니다. 극대값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왜? 다항함수가 주어질 거니까. 이건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무조건 다항함수가 주어져요. 왜냐면 우린 미적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쟤는 무조건 다항함수가 주어져. 그럼 그 안에서 극값을 찾으려면 미분에서 0 되는 애를 찾으면 돼요.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봤더니 구간 안에 포함되는 애가 있고 구간 밖으로 벗어나는 애가 있다. 그럼 벗어나는 애는 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함수값과 여기서 나온 극대극소값을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애가 최대, 제일 작은 애가 최소가 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얘는 할만해요. 뭐만 주어지면 식 만들고 그 사이에 구간, 가능한 구간을 찾는 것만 잘 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쟤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야. 자, 많이 등장하는 문제를 하나 볼게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6이에요. 됐습니까? 이 안에 내접하는 x축과 그래프와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뭘 찾아야 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어떤 걸 x라고 둘까요? 변하는 걸 따져보면 자, 변의 길이가 변할 거예요. 그치?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의 길이를 x라고 놔버리면 식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럼 얘가 그래프로 줬으니까 다른 생각을 좀 해봐요. 단순히 변의 길이만 가지고는 왜? 요 변의 길이를 안다고 치자. x라고 쳤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건데?
y라고 둘 거야? 우리가 미분에서는 여기 있는 수투에서는 문자가 두 개인 걸 미분하지 않아요. 문자 하나만 가지고 미분합니다. 그럼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쨌든 하나에 대한 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돼. 그쵸? 그러면 그래프에선 가장 만만한 게 뭐냐?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를 A라고 하자. 이 좌표를 A라고 설정해 놓고 이제 넓이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조금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그거 일시정지 좀 눌러줄래? 자, 일어납시다. 정신들 차리시고 그 옆에 좀 껴줘. 녹화 좀 눌러줄래? 눌렀어? 네. 이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식은 y는 x에 x-6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기를 a라고 뒀습니다. 이 높이는 함수값으로 지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 그럼 이제 가로 길이를 볼 텐데,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가 요만큼이 a면 이쪽에 요만큼도 a가 됩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6-a예요. 그죠? 그래 놓고 요 길이 6-a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는 6-a에서 a를 빼야지. 그러다 보니까 6-2a. 얘가 뭐야? 밑변. 얘가 높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넓이를 구해보니까 넓이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6-2a 이렇게 돼서 얘가 넓이가 되는데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자, 우선은 a 값의 범위를 좀 정해줍니다. 0에서부터 3 사이에 어딘가에 a가 있어야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0을 넘어가 버리면 이쪽으로 가면 밑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a가 0에서 3 사이다 라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그 다음에 12a제곱 6a제곱 18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6a. 네, 이렇게 됐네요.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 찾으면 돼. 이제부터는 계산이에요. 구간의 양끝 값을 넣어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0이나 3을 집어넣으면 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구간의 양끝 값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찾을 거야. 저게 F가 아니잖아.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36a 마이너스 36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 6으로 다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 그냥 막 만든 거라 식이 조금 지저분한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 24 이렇게 되니까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니? 12가 나오나? 네. 약분할 거 약분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3 플러스 루트 3은 구간 밖에 있는 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찾아요. 됐죠? 3 마이너스 루트 3, 요 자리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요 길이가 루트 3이란 얘기고, 그죠? 3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지금 푸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 게 좀 어렵지, 나머지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뭘 A라고 둘 거냐, 뭘 변수라고 두고 식을 세우고 구간은 어떻게 정할 거냐, 얘가 관건입니다. 알겠죠? 네. 계산은 다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방정식. 방정식의 응용인데, 근이 몇 개냐, 혹은 양의 근이 몇 개고 음의 근이 몇 개냐, 이런 것들 찾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를 두 개로 나눕니다. 식을 둘로 나누는데, 고정된 식과 고정된 그래프와 움직이는 그래프, 이렇게 둘로 나눠놔요. 그래서 고정된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 움직이는 그래프. 고정된 그래프는 뭐냐면 미지수가 없는 애입니다. 움직이는 그래프는 미지수만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있는 애들을 다 한쪽으로 몰고 미지수가 없는 애들은 반대편으로 다 몰아서 함수를 둘로 놓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있다고 보자. 됐어요? 이걸 둘로 나눌 때 잘 봐야 되는 건 A가 미지수잖아요. 이 A가 있는 애들은 A끼리 다 모아요. A가 없는 애들은 한쪽으로 다 몰아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한쪽을 묶어두고 나머지 한쪽에는 A 이렇게 두고서 얘를 함수 두 개로 봅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라고 두고 또 하나는 y는 a 이렇게 둬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고정적으로 하나가 그려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다. 여기가 y축이고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가로로 평행한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아, 요 사이에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이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근이 하나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움직일 만한 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애 고정적으로 하나를 갖다 꽂아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요게 1차식이 나옵니다. 지금은 상수함수가 나왔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1차식이 나오고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고정된 점을 지나는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을 땐 2점, 얘보다 더 크면 하나, 얘보다 좀 더 작으면 3개,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애가 그냥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한 점이 고정되고 직선이 움직이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다. 생각보다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림을 잘 떠올려야 돼요. 두 함수를 가지고 나누는 게 먼저야. 먼저 나눠 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돼요. 나눠 놓고 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 최소를 활용합니다. 극값 최대 최소 값을 활용을 해요. 홀수 차수 함수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어요. 범위가 없다면. 내 말 이해돼요? 짝수 차수 애들은 최대만 있거나 최소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짝수 차수 대표적인 게 x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지? 그 다음 4차 함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최소값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3차나 1차나 5차나 이런 애들은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랑 gx랑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크대. 요게 더 커요. 뭐 x값이 범위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찾으면 되고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진 대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꿨을 때는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찾으면 돼요. 이해돼? 그럼 바꿔서 여기에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x값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사이에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때 활용하는 게 최소값이에요.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혹은 a가 이거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얘가 몇 차식인지는 문제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얘가 있을지도 문제마다 다르고 범위가 주어지는지도 문제마다 달라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부등식 세워놓고 최대값보다 커야 되거나 최소값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만 잘 판단하면 나머지는 연산이에요. 미분 한번 하겠지만 그 연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91페이지) 이건 좀 어렵고요. 91페이지에 1번 보세요. 얘는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A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서 최대가 9, 최소가 마이너스 11이래요. 됐죠? 구간의 양끝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사이에 있는 극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봅니다. 구간의 양끝 값은 조금 이따 찾을 거니까 3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됐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3ax x 마이너스 2 일단 a가 0일 때 하고 2일 때 극값을 가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0하고 2 둘 다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건 F-2, F0, F2, F3 요 네 가지 숫자를 찾아서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은지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구간의 양끝값 -2하고 3, 그 다음에 극값 0하고 2 여기에서의 함수값들을 다 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죠? -2를 넣어보면 -8a -12a 플러스 b 해서 -20a 플러스 b가 나와요. 아직 제일 큰지 작은지 몰라요. 아직은.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b가 나옵니다. 0, 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8a -12a 플러스 b가 나오고 -4a 플러스 b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27a -27a 플러스 b 해서 b 이렇게 꼴랑 하나 나와요. 자, 숫자가 세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20a 플러스 b, 그 다음 b, -4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a가 0보다 어떻대? 크대요. 그럼 어차피 b는 다 들어있으니까 제일 작은 애는 누구란 얘기야?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이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최대. 이해됐어요? 그래서 b가 9가 되는 거고, b가 9면 요게 11 나와야 되니까 a는 1 나온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정신들 차리고 요것만 버티면 밥 먹으러 간다. 저기 동규야? 그 앞에 좀 깨워줘. 정신 차려. 네. 다시 한번 공지를 합니다만, 여기서 푸는 거를 다 알겠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혼자 풀어도 풀 수 있다 하면 이 수업이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알겠지? 아는 거를 계속 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본인의 수준과 수업의 난이도 조절을 잘 하십시오. 무작정 알아듣기 쉬우니까 이 수업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94페이지 1번이에요. 요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방정식.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g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요거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 그 다음 한 개의 음의 근, 요렇게 만든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지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항하라 그랬지. A 혼자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9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x는 a 이렇게 되는 거고, 식이 이러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또 하나 y는 a. 요 두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할 거예요. 얘부터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겠어요? 극대 극소랑 그래프 개형만 알면 다 그려져요. 자, 일단 3차식은 그래프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극대 극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잡아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따라 그려주면 돼요. 알겠죠? 네, 쟤를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6x 제곱 6x 12가 나오고 6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극값을 갖는다. 이래놓고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럼 x값이 더 작은 애가 그리고 더 큰 애가 작은 애는 극대, 큰 애는 극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여기에다가 넣는 거야.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니? 저걸 f라고 할게요. g, h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이라고 나오고 1 집어넣으면 개수 다 합치면 마이너스 7 나오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좀 크게 그릴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어요. 그럼 1일 때 마이너스 7이래요. 대충 여기쯤 여기쯤으로 하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20 나온대요. 여기가 20. 그러면 요렇게 맞춰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0,0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 여기랑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됐죠? 그리고 y는 a를 그어서 찾아요. 여기서 요구한 건 양의 실근 2개랑 음의 실근 하나. 오른쪽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교점 2개, 왼쪽에 교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생긴 애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왼쪽에 2개고 오른쪽에 하나잖아. 어디에 있어야 돼? x축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y축의 오른쪽에 2개가 있다는 건 양의 근이 2개 나온다는 얘기고 왼쪽에 하나 나온다는 건 음의 근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양근이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애는 0보다는 작아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 양수근 2개랑 음수근 하나 이렇게 있어서 정수 A는 6개 나오네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될 수 있으면 나오는 식마다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세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그려봐야 식을 딱 봤을 때 얘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게 대충 감이 잡혀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내가 찾아야 될 게 뭔지 문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꼭 그렇게 해보시길. 얘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 97페이지 1번 볼게요. 얘도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네. 얘는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고 실수 a의 최대값은 했어요. 이걸 그 상태 그대로 보면 이걸 이 상태 그대로 보게 되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2차 함수가 이딴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 2차 함수를 그려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식을 바꿔요. 미지수가 없는 애를 다 넘깁니다. 다 넘겨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는 게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러면 4차식과 4차식 하고 상수하고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4차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저 a는 여기 최소값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이해돼요? 이제부터 계산이에요. 네. 얘는 구간이 없어요. 아까 구간이 없으면 뭐만 갖는다 그랬어요? 최소나 최대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 그랬지. 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전반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나와요. 음식 냄새 나지 않나? 어디서 스팸 굽나? 네, 25분만 좀 더 노력해 봅시다. 네. 자, 요거를 fx라고 할게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돼 있고 f'x라고 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돼요. 4로 묶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안 되면 조리제법 써야죠. 네. 아니면 뭐 x 마이너스 3으로 묶든가.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볼까? 그럼 요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제곱으로 묶은 거지. 그럼 쟤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W 모양인데 가장 작은 숫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중간값 1 제일 큰 값 3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만 확인해 보면 되겠다. 1일 때는 올라가는 애라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f-1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9 나오나? 그 다음 F3 구해보면 내가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얘도 마이너스 9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아니면 뭐 틀린 거겠지만 요 계산해봤었는데 기억하기로는 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요 밑으로만 내려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거 하다가 끝날라나? 됐죠? 자, 이제
미분의 마지막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속도, 가속도를 봅니다. 혹시 여기 물리하는 사람 있어요? 없구나. 물리하면 실제 속도, 가속도 할 때 미분하고 이렇게 한대요. 나도 물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나는 생원, 생투, 화학, 지학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우리 때는 4과목이었어요, 탐구가. 근데 지금하고 다른 게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때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4과목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과목만 해도 조금 버겁긴 하더라고. 과학 탐구가 특히나. 무튼 네. 아이고, 속도, 가속도. 속도가 뭐예요?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아,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위. 둘의 차이가 있어요. 변위가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변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과 끝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야. 이해돼요? 거리는 이동 거리예요. 원형 트랙을 돈다고 했을 때 200m라고 쳐보자. 한 바퀴를 돌았다? 이동 거리는 200m가 됩니다. 변위는 제로예요. 내 말 이해돼요? 원형 트랙을 돌면 다시 처음 위치로 올 거 아니야. 그럼 변위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속력이라고 부르고 얘는 속도라고 불러요. 둘의 차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부호가 있습니다. 얘는 부호가 따로 없어요. 얘는 무조건 양수의 값만 가져요. 이동거리는 내가 움직일수록 이동거리는 늘어나기만 하지. 맞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잡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잡습니다.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개념이에요. 더한다라는 의미와 뺀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의 개념으로서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걸 나중에 더한다라는 말과 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좀 사용을 했던 거예요. 물론 계산할 때 그 의미가 맞기 때문에 갖다 쓴 거긴 한데, 자, 어쨌든 부호가 있다는 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 플러스면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 얘가 플러스면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건 속도예요, 속도.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t가 있어. 이 t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위치를 t제곱 마이너스 2t 3이라고 해보자. 됐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해보자. 됐죠? 자, 이거에 따라서 점 P가 움직입니다. T가 0일 때 0이야. 그죠? T가 0에서 조금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0보다 약간 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지? 0에서 출발, 시작하잖아.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지. 맞아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왼쪽을 향해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됐을 때 1초 뒤에가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야. 1초 뒤에 위치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 1초 뒤부터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2초가 됐을 땐 다시 원점으로 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요.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얘야. 내 말 이해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던진 거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함수값이 나타내는 건 P의 위치입니다. 수직선상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요딴 식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저 P라는 애를 놓고 볼 건데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봅시다. 위치 함수를 xt라고 해보자. 아까 썼던 거, 뭐 t제곱 마이너스 2t 뭐 이런 애들, 저게 위치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속도라는 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의 속도를 보고 싶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면 시간은 B-A만큼 흐르겠지. 그죠?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는 A라는 시간이 A일 때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XA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위치는 XB가 나와요. 여기 있는 T에다가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넣어야 마지막 위치와 처음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생긴 게 뭐랑 같아요?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지?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굳이 따져서 얘기를 하면 얘는 평균 속도예요. 그럼 내가 A라는 그 순간에 대한 순간 속도를 보고 싶어. 그럼 B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A로 보내버리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순간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면, 아이고,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X 곱하기 X의 X. 아, 이거 X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겠다. 미안, T라고 합시다. T가 A로 갈 때, T-A분의 XT-XA.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XA. 이걸 뭐라고 하냐? X 프라임 A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위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식으로 그냥 기호상으로는 X'T가 되는 거고 얘가 속도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에요.
t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됐죠? 뭐의 변화율? 위치에 대한 변화율인 겁니다. 위치에 대한 변화율. 됐죠? 자, 그러면 저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가속도. 속도가 vt라고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래서 속도도 마찬가지. 위치가 뭘로 바뀐 거야? 속도로 바뀐 것 뿐이에요. 위치가 속도로 바뀌었으면 똑같이 얘도 미분을 합니다. 그럼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나오겠지. 그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호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위치 함수고 어떤 게 속도 함수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고 속도 함수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과 위치에 따른 변화율은 이렇게 나타내고 시간에 따른 위치, 위치에 대한 변화는 얘는 속도라고 불러요. 다음 길이, 면적, 부피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얘네는 이름이 따로 없고 그냥 시간에 따른 길이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따른 면적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하면 돼? t에 관한 식으로 길이 만들어요. 그리고 미분하면 속도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t에 관한 식으로 면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와요. 마찬가지 t에 관한 식으로 부피를 식을 세워놓고 미분하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나와요. 얘는 이게 답니다. 별로 뭐 막 대단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또 자, 넘어가서 문제를 좀 봅시다. 103페이지. 자,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요. 잘 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P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가다가 멈춰야 반대로 가겠지. 한순간이라도 멈춥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될 때다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공을 밑에서 던집니다. 던져 올렸을 때 최고점이라는 건 운동 방향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시기, 내려가는 걸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지면에 닿는 건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가 될 때? 높이가 올라가잖아. 떨어져요. 지면에 닿는 순간이면 높이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높이가 0이 될 때의 속도. 예를 들어서 뭐 3초가 걸린다. 3초였다. 그럼 3초일 때의 속도를 보는 거야. 그럼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는 것과 같은 애가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얘도 속도가 0 되는 거 미분해야겠네. 자, x'은 보통 미분하면 이렇게 프라임 많이 붙여요.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속도니까 속도가 0이 되려면 시간은 2초 뒤입니다. 마이너스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시간이 2일 때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요. 6t-3이고 시간에다가 2 집어넣으면 9 나오네요. 가속도는 9란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의미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 속도는 어렵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선 잘 활용이 안 되죠. 네. 다음 104페이지에 2번 보세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X축 위를 움직이는 두 동점 PQ T초 후에 X좌표가 각각 FT, GT라고 한다. 중점의 2초 후 속도와 가속도. 중점을 구해야죠. 조건대로 맞춰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PQ의 중점이래. 어차피 여기 쓰인 T와 여기 쓰인 T는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따로 흐르지 않아요. 얘는 3초 흘렀는데 얘는 2초 흘렀어? 말이 안 되지. 동시에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3초, 2초, 1초 이렇게 움직여요. 그 말은 위치의 중점이기 때문에 R의 위치는 2분의 F T 플러스 G T예요. 그냥 중점 구하는 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 놓고 식을 좀 써보면 다 분수로 안 나오나? 2로 나누면 T세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보니까 얘가 위치야, 위치. 2초 후에 뭘 찾아? 속도랑 가속도를 찾으래. 미분해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요게 속도. 한 번 더 미분 6T 마이너스 8 얘가 가속도. 각각의 2 대입하시면 속도와 가속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볼게요. 자, 요게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P는 A에서 출발해서 A, B를 몇 초 2씩 움직인대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씩 움직인대. 그럼 1초 뒤엔 2만큼, 2초 뒤엔 4만큼, 3초 뒤엔 6만큼, T초 뒤에는 2T만큼 내려갔겠지. 맞아요? 그 다음 Q는 C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가는 거야? B에서 P와 동시에 출발해서 BC 위를 몇 초 3씩. 얘는 3씩이니까 여기가 3T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이럴 때 정사각형 넓이의 20분의 11이 되는 순간에 삼각형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식만 제대로 계산하면 별거 없습니다. 일단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전체 넓이의 20분의 11이래. 전체가 얼마야? 예.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0. 그럼 400이에요. 요거의 20분의 11이니까 220이 되는 그 순간을 찾아야 돼요. 요게 220이 된다라는 건 뭐 이 삼각형 두 개를 더해서 180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220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밑변의 길이가 돼야 돼서 20-2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PBD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2t 이렇게 되는 거고, 삼각형 BQD 얘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3t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넓이를 보니까 얼마니? 10, 200.
200 마이너스 20t고 요거는 30t야.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게 220이래요. 둘이 더해. 그럼 200 플러스 10t가 220이 되려면 t는 얼마? 2다. 됐죠? 2에서의 뭐야? PBQ. 아, 요 삼각형이네요. 2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 그냥 보면 돼요. 삼각형 PBQ는 2분의 1 곱하기 3t 곱하기 20 마이너스 2t. 요렇게 해놓고 전개해서 미분하면 거기다 2 넣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잡합니까? 네.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에 잘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얘네는. 네. 나머지 두 문제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고 그다음 적분 진행할게요. 아, 잠깐만. 요거 과제 받아가세요. 셋. 하나 더 있어요. 오. 자, 맨 뒤에 남으면 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네, 이동. 받은 사람은 이동하세요. 뭐 정지 눌렀니? 어떤 거를? 상담? 알았어요. 언제 올래? 그럼 밥 먹고 있다가 1시 반에 5교시에 수업 없지? 1시 반에 오세요. 어? 아, 5교시 수업 있어? 6교시는? 해먹어. 아, 그러면 종대 끝나고 오세요. 아 근데 그 쓰면 빨리 와도. 응. 지금 수업 시간에 수칙은 따로 진행하세요? 습득 요 진도 끝나고 이제 적분 한 2번 정도 하면 끝나거든? 그거 끝나면 그때부터 수특 나갈 거야. 그럼 미리 풀어봐도 돼요. 풀어봐도 되고 안 풀어봐도 되고. 쌤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전에 그 프린트도 주실 수 있어요? 아, 원래 B4가 아니었어? 네, 원래 B3이었는데 저가 도저히 거기 있을 실력이 안 돼서 내려왔거든요. 요게 지난주에 나간 거고. 아 요건 있어요. 야, 이건 있어? 제가 교무실에서 훔쳐왔어요. 아, 그랬구나. 수업은 안 들었지만 본인은 훔쳐왔어요. 여기 없다. 내가 뽑아줄게. 네. 다시 뽑아야 되거든? 너 이름이 뭐지? 저요? 허문화요. 허. 저 싹 다 쌤 수업 들어요. 아, 그래? 일단 허 뭐라고? 민화 허미나 몇 반이야? 504반이요. 504반? 알았어. 허미나? 우리 친구는 밥 안 먹니? 그래. 열정을 불태우는구나.